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HTML의 개발 환경 준비와 HTML에서 자주 사용되는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HTML5에서 추가된 의미는 없지만 어떠한 구조를 나타낼 때, 구조를 마크업할 때 사용하는 태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VS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에밋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기본 코드를 입력을 할 거예요. 느낌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에밋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첫 번째 느낌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HTML 보일러플레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HTML에서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h2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HTML이라는 글자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ndex.html 우클릭을 해서 open with live 서버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열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면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코드를 유지한 채 화면에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석을 처리를 하는 건데요. HTML에서 코멘트 처리를 하는 방법은 꺽쇠를 하고 느낌표 대시 대시 그리고 대시 대시 꺽쇠로 닫아주면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F12번에 개발 도구를 눌러서 엘리멘트 탭을 엘리멘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HTML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실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코드상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HTML 태그도 함께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주석 처리를 해서 닫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복구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주석이 처리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태그들 중에 첫 번째는 바로 div 태그와 스팬 태그입니다. div 태그와 스팬 태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는 아니지만 태그들을 묶을 때, 그룹 지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단 div 태그와 스팬 태그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div 태그부터 먼저 한번 3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스타일로 글자를 강제로 좀 키워 놓을게요. 자, div 태그 스타일 태그를 하나 열어주시고 헤드 태그 안에 그리고 div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태그에 스타일을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여기 사이에 스타일의 속성을 적어주면 되고요.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한 24픽셀 정도 줘서 크기를 강제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타일 CSS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할 거니까 일단 이번 강좌에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도록 할게요. 글자를 키웠고 div 태그를 보니까 div 태그가 한 줄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던 바로 HTML의 특징 중에 하나인 블럭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이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스팬 태그도 스팬 태그는 스팬 태그도 3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마찬가지로 작기 때문에 스팬 태그 또한 폰트 사이즈를 한 24픽셀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스팬 태그는 보니까 줄바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옆으로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스팬 태그는 inline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블록 속성은 이렇게 하나가 선언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이루어져요. 뒤에 내용이 있던 없던 그만큼의 영역을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블록 속성이고요. 스팬은 inline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성이 되고 그 컨텐츠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요소가 오게 되는 겁니다. CSS를 배우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div 태그와 스팬 태그는 어떠한 그룹을 지을 때, 어떠한 단위로
구분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워주시고요. p 태그를 제가 한번 롤엠이라는 에밋 기능을 사용해서 롤엠5를 적게 되면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랜덤한 문장을 더미 텍스트를 만들어줘요. 자, 이걸 한 6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div 태그에 제가 border라는 속성을 1픽셀 솔리드 레드를 줘서 구분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성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3개 정도는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묶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div 태그로 이렇게 3개를 여기 안에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p 태그 개수만큼만 보더를 씌운 이 속성으로 인해서 보더가 생기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는 뭐 간격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내용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나머지 뒤에 것도 div 태그로 한번 묶어 볼까요? 자, 일단 먼저 묶고 나서 자, 묶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더로 구분이 지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팬 태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을 때 사용을 하는데 보통 div 태그는 이러한 큰 단위를 묶을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팬 태그는 작은 단위 안에서 구분을 짓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팬 태그로 묶인 글자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만큼 롤엠 입섬 달러 시 아메리안 글자 중에 입섬 달러만 빨간색 글자로 묶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묶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스팬 태그를 넣게 되면 그리고 이만큼의 내용이 묶이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범위만큼 글자 색깔을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div 태그와 스팬 태그는 내용을 구분하거나 그룹을 지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div 태그는 블록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줄바꿈이 이루어지지만 스팬 태그는 인라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div 태그로 바꾸게 되면 줄바꿈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팬을 사용하면 되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르구나, 묶을 때 사용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헤더 태그와 그리고 nav 태그, 그리고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푸터 등의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사이트를 예로 들어서 이 코드를 HTML로 구조를 짠다고 여기 부분이 바로 상단의 헤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무조건 다 이런 구조들을 이 부분은 문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머릿말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상단 컨텐츠가 되겠죠. 이 부분은 바로 헤더라는 태그로 마크업을 하게 되고요. 헤더라는 태그로 마크업을 하게 되고 이 헤더 태그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들어가게 돼요. 자, 메뉴가 들어가게 되죠. 이런 메뉴를 마크업 할 때는 nav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nav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nav 태그 같은 경우에는 헤더 안에 작성을 해도 되고요. 따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컨텐츠 부분이 있겠죠. 실질적인 컨텐츠 부분은 바로 섹션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옆에 부가적으로 보여주는 메인 컨텐츠는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태그들을 묶어 놓는 그룹을 바로 어사이드로 마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티클이라는 태그는 이 섹션 안에서 또 다른 작은 조각들을 낼 때 섹션으로 마크업을 해도 되지만 아티클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마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이 사이트의 정보라든지 기본적인 추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마크업 할 때 바로 푸터 태그에 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내용을 다 마크업을 따라 해보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것을 감싸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보통. 그리고 거기 안에는 헤더 태그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헤더 태그에는 바로 로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로고가 들어가게 되고 뭐 검색창도 있겠죠. 네, 검색창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div 태그가 더 맞겠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다른 태그들로 뭐 인풋 창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nav, 메뉴가 들어갈 거예요. 헤더 태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nav 태그로 마크업을 하고 이 메뉴들은 사실상 리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UL 안에 들어있는 li가 뭐 한 6개 정도, 5개 정도 된다고 할게요. 메일, 카페, 블로그,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쇼핑, 뭐 등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nav 태그로 마크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실질적인 컨텐츠 부분은 제가 섹션 태그로 마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섹션 태그 안에, 뭐 물론 메인 태그로 묶어도 되지만 섹션 태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묶게 되는 거고요. 섹션 안에도 또 다른 아티클이라는 태그로 이러한 뉴스 스탠드, 뭐 H3 뉴스 스탠드. 자, 제가 제목을 마크업 안 했는데 제목을 마크업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메인 컨텐츠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뉴스 스탠드라는 아티클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여기 안에는 내용으로 뭐 로렘 50 정도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티클, 또 다른 아티클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뉴스 스탠드가 아닌 뭐 읽을 만한 글이라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자꾸 제가 어사이드를 깜빡하는데, 자, 옆에 있는 이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너라고 해요. 트렌드 쇼핑이라는 어사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사이드로 마크업을 하고 여기 안에도 제목이 추가가 되는 게 좋습니다. 트렌드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ULLI가 뭐 한 5개 정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들어가는 이 푸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마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통해서 주소는 땡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연락처, 뭐 스몰 태그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러한 구조를, 자, CSS 지울게요.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스타일을 입히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스타일은 CSS로 입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굳이 헤더, nav,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푸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구조로, 올바른 아웃라인 구조로 HTML 코드를 마크업하는 게 HTML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HTML 코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을 따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고요. 웹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